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테랑 TV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저는 이 키포인트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쭉 실시를 하다가 제 키포인트만 정확하게 잘 집어가지고 두 번, 세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해 주는 것은 긴장감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구에 하나하나 이런 것이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각 법령에 대한 것의 어떤 정확한 의미, 그 문장이 가르치는 것의 어떤 국문학적 의미를 구별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지. 뭐 헌법처럼 이렇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어떻게 도출이 됐고 어떤 개념이 적용이 돼서 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우리 실제 비상계획관 업무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도움이 되는 그런 법령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비상계획관으로서 이 법령을 알아서 적용을 해야 할 분야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 각종의 이런 해당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지자체에 있는 각종 이런 벌칙 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조의 3부터 한번 볼게요. 12조의 3 비상대응업무당자의 지도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도심사의 지도심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인점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도심사입니다. 지도심사.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도할 수 있다,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수 있다. 이거는 큰 의미, 뭐 크게 이렇게 뭐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해야만 한다 하는 거 왠지 좀 이상한. 지도 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거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지도 심사는 뭐든지 우리가 군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도 심사. 지도 심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확인 점검에 대한 거를 두 개를 잘 한번 구분해서 용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심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확인점검이라는 걸 구별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조항에 확인점검이 나와 있고 어느 조항에 지도심사가 나와 있는지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요거에 따른 법 12조 3의 시행령을 보면은 관련된 시행령이 14조 2예요. 14조 2인데 시행령 14조에 보면은 권고라는 용어가 나와요. 즉 권고 또는 이 권장이라는 용어, 권고 또는 권장이라는 용어가 4개 법 중에서 딱 2개만 나옵니다. 그게 여기 비자법 시행령 14조에 2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시행령 35조에 나옵니다. 권고 또는 권장. 정확히 얘기하면 비자법에서는 권고가 나오고 민방위에서는 권장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요청 요구라는 단어예요. 권고, 권고, 권장.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권고한다. 좀 어감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를 않잖아요. 요청하고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많이 쓰는데 권고 권장하는 건 좀 특이한 얘기거든요. 권고 권장이라는 거 두 가지 나온다는 거 정확히 하시고요. 13조 비축입니다. 13조 비축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벌칙 중에서 이제 동원 단계에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깊숙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원 단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실시한다라는 단계에서 나오는 벌칙이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비군원과 민방위 재난법은 따로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동원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단계, 뭐 기초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동원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원 단계에 아무래도 비자법은 전시법이기 때문에 비축을 한다라는 걸 그냥 동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일하게 과태료가 여기 하나 딱 나옵니다. 비자법은 과태료가 요거 하나만 딱 나와요. 왜 그러냐? 뭐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비자법은 전시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행정처분 아니고요,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과태료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과태료는 주로 재난법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방위 예비군 직접 국민들과 실생활에 국민들의 상관이 있는 것에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많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 비자법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과태료가 여기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국무총리, 국무장관이라는 구별이 잘 나옵니다. 누가 뭘 하느냐, 누가 뭘 하느냐 잘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행령에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비축 대상 물자는 국무총리가 승인한다라는 나오고 법에는 대통령이 승인한다 이런 나오가 나와요. 물론 대상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려요. 승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5초 내에 내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비축에서 누군가는 승인한다는 거는 알았었어요. 근데 5초 내에 그게 앞문장하고 연결될 때는 이게 거기에서 순간적인 공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에는 뭐뭐뭐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라는 게 나오고 시행령에는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다 알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은 다 알아요. 5초 내에 이걸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령에는 뭐뭐뭐는 주무장의 견의에 의해서 뭡니까 국무총리가 승인을 한다. 이거 헷갈린다는 거 정확히 13조 2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조 2의 키포인트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뭐냐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그러니까 무슨 뭐 전시라든지 통합방위법 그다음에 각종 재난재해 발령이 됐을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업체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물자의 소유자. 지정된 자라는 건 뭐 11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앞에 학습했듯이. 근데 여기에 업체의 장에게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업체장은 없습니다. 자, 13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축물자의 사용. 여기에는 뭐 읽어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자, 보세요. 무엇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만은 4개만 딱 나옵니다. 4개 법령 중에서 여기 비자에 하나가 나오고 예비군에 3개가 나와요. 만 만은 예비다. 만 예비 그죠? 만은 예비군과 비자법 만은 예비다. 참고로 즉시라는 얘기는 2개가 나옵니다. 즉시 예비군에 하나, 시행령 28조, 민방위에 하나, 시행령 26조에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은 즉시는 예민하다. 그잖아요. 즉시하면은 왠지 예민하지 않습니까? 즉시 예민, 즉시는 예민하다. 즉시라는 단어는 예비군과 민방위에 나옵니다. 만은 예비다. 예비라고 해서 예비군이 아니에요. 예비군과 비자다. 네, 만은 예비다. 즉시는 예민하다. 네, 4개 나오고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2개. 여기 보시면 여기는 13조의 3은 비자법에 만은 여기 나오는 13조의 3에 나옵니다. 13조의 4입니다. 13조의 4. 13조의 4는 보상 파트예요. 보상 파트는 뭐 제일 중요하죠. 뭐 4개 법에서 다 보상이 다 나옵니다. 다 보상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개념을 잡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냐면 정당한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당한 보상.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는데 정당한 보상은 또 뭐? 저는 정당한 보상은 뭐지? 그죠? 뭐 법에 의해서 적법한 보상이라든지 뭐 피해량에 비례하는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해는 가는데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저도 참 그때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루 정도 제가 고민한 것 같아요. 4개 법령을 다 뒤져봐가지고. 근데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딱 비자하고 예비군만 나오더라고요. 비자법하고 예비군만 나와요. 용어에 한번 중요해서 그렇다면 보상 절차가 4개가 다 나옵니다. 다 틀리게 다 나오는데 나중에 물론 뒤에 가가지고 제가 또 한번 또 키포인트 위주로 스크린 한번 해드릴 텐데 4개 법령에 다 보상 절차는 다 있어요. 근데 피자법과 예비군만 정당한 보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당한 보상.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상이라는 것을 이 법령에다가 독특하게 정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상 절차를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법이 별도로 없겠습니까? 뭐 재해재난에 관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없겠습니까?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 그런데 보상하고 배상하고 차이는 아시죠? 예. 배상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함에 따라 가지고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뭐 보상, 뭐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비자하고 예비군법은 여기에 보상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법에 따라 보상한다. 무슨 법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위임 아니면은 뭐 연계 시켰죠. 다른 보상 법 절차.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뭐 그냥 상식 수준에 들으세요. 그래서 아마 정당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당한 보상,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유일하게 비자하고 예비군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절차가 나와요. 이 법에서, 시행령하고 법에서. 나머지 민방위하고 재난은 다른 법에 의거하여 뭐 이런 식으로 글로 돌려버렸어요. 차이가 있죠? 정당한 보상. 그러다 보니까 학습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스크린 해드릴 텐데 비자하고 예비군만 정확하게 여기서 며칠,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누구로부터 뭘 받아서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탁탁탁탁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설마 여러분들 보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인적 보상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건 다 재산 보상입니다. 재산 보상. 인적 보상은 치료 및 구호, 그다음에 사망, 재해, 위로금, 그것도 보상금 뭐 이런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물자입니다. 물자에 대한 보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물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내가 뭐 피해를 입었으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상 가액이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넣고 또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를 하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돈을 내는 게 그게 보상 절차에 중요한 거죠. 사람은 보상이 어디 있어요? 일단 뭡니까? 다치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쳤으면은 뭐 상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망, 뭐 규정에 의한 보상금. 그거는 법에 나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쳤을 때 상해와 그다음에 사망 보상금은 그거는 모든 법마다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다 공무수행, 이게 다 공무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건데, 뭡니까? 재해재난, 그다음에 국가유공에 관련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에 준하여 거기서 다 보상을 들어갑니다. 치료는 좀 틀리겠죠. 네, 치료는 각 법에 의거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비군은 당연히 수임군부대장한테 보고를 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주무장관일 것이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치료는 틀리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재해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보상금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여기 있는 보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보상은 물자, 재산입니다. 재산. 예,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비자하고 예비군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면밀히 제가 살펴보니 비자하고 예비군만 법과 시행령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법에 위임하거나 그 법에 따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학습하거나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